필요한 에너지와 원료를 음식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음식을 잘게 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선충류는 음식을 잘게 분해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선충류의 소화기는 아주 간단한 관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물의 소화기는 훨씬 복잡하죠. 유아일 때는 몸이 성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젖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자라게 되면서 딱딱한 음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작고 단순한 분자로 분해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거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의 기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영양소로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물 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는 모든 종류의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소화기의 기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화관을 쭉 펴서 늘려보면 긴 튜브 모양이고 각 부위는 고유한 기능을 합니다. 소화는 구강, 즉 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식도를 거쳐 위로 내려갑니다. 위는 소화관 중 크게 부푼 모양으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화는 위장에서 소장으로, 다시 소장에서 대장으로 진행됩니다. 소화는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영양분은 몸속에 흡수되고 남은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성인의 소화관은 길이가 약 7m고 강한 근육과 다른 섬유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식물이 직접 통과하지는 않지만 소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소화관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샘, 이자, 간, 담낭, 그리고 위와 소장에 늘어서 있는 샘 조직입니다. 몸속에 소화관은 겹겹이 겹쳐져 있습니다.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침샘, 이자, 간, 그리고 담낭, 위와 소장을 따라 늘어선 샘 조직의 순서로 위치합니다. 소화관 전체에 걸쳐 소화기관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혈관과 신경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소화는 입속에서 음식을 씹고 잘게 부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을 씹으면 음식의 겉표면이 커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잘 씹지 않으면 소화액이 음식에 제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면 소화액과 접촉하게 되는 음식물의 표면이 커지면서 소화를 빠르게 해줍니다. 음식의 표면을 넓혀주는 것은 소화과정 전체에 걸쳐 중요합니다. 소화액이 하게 되는 화학적 소화 역시 입에서 시작됩니다. 침은 음식이 입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배가 고플 때 세상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액체입니다. 침에는 탄수화물을 엿당과 같은 단순 형태의 당으로 분시키는 프티알린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면 혀는 음식물을 목구멍, 즉 인두로 밀어넘깁니다. 인두는 두 개의 통로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위로, 다른 하나는 폐로 가는 것이죠. 음식물을 삼키는 순간 후두개라고 하는 판이 폐의 입구를 닫아 음식물이 식도로 향하도록 합니다. 먹는 도중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면 음식이 호흡기로 들어가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기침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음식물을 치우지 않으면 숨이 막히게 됩니다. 음식물은 구강에서 식도를 통과하여 위로 가게 되는데 이때 근육은 파도처럼 움직이면서 음식을 밀어냅니다. 이러한 근육의 운동을 연동운동이라 합니다.
음식은 관략근이라는 또 다른 판을 통과하여 위로 들어가 당분간 저장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늘어나게 됩니다. 위에는 소화액인 위액을 분비하는 샘이 수백만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생각하기만 해도 위의 샘은 위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샘은 펩시노겐이라 부르는 불활성화 물질과 염산을 분비합니다. 펩시노겐과 염산은 위에서 음식과 섞입니다. 염산은 음식을 분해하고 사람에게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펩시노겐을 활성소화 효소인 펩신으로 바꿉니다. 수유기 조각을 위액에 1시간 동안 담궈두면 펩신이 단백질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장도 단백질입니다. 왜 펩신은 위장은 분해시키지 않는 걸까요? 가끔은 위장까지 분해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고통스러운 위궤양이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상태의 위 내면을 크게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위액에 의해 상처를 입은 궤양을 입은 위입니다. 보통 위는 위에서 분비되는 점액막으로 보호됩니다. 이 보호막이 파괴되면 궤양이 되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위는 근육 수축을 통해 내용물을 휘저어 잘 섞습니다. 위의 이 같은 운동을 통제하는 것은 호르몬과 신경입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신경 흥분을 자극하고 이 자극이 중앙신경체계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중앙신경은 다시 자극을 위세로 보냅니다. 위샘은 더 많은 위액을 분비합니다. 또 다른 통제 기능을 하는 것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혈액 속을 흐르는 화학물질입니다. 호르몬은 각 소화기관들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줍니다. 위의 아랫부분에서 특히 단백질의 소화물은 위의 내면에 있는 세포를 자극하여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움직이면서 위샘으로 가서 더 많은 위액을 분비하게 합니다. 위의 내면은 어느 정도의 위액이 분비됐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활동은 저절로 통제됩니다. 위액의 양이 적당할 때 위는 호르몬의 흐름을 줄이게 됩니다. 위샘은 더 이상 자극을 받지 않게 되고 위액을 내보내는 속도를 차차 느리게 만듭니다. 음식과 위액이 섞여 죽처럼 된 상태를 유미즙이라고 합니다. 위는 유문관략근을 이완시켜 유미즙을 소장으로 보냅니다. 소장은 소화 과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산성 유미즙은 소장으로 들어가서 이자를 간접적으로 자극하여 소화액을 분비시킵니다. 이자액은 알칼리성으로 위산을 중성화하여 내장을 보호합니다. 이자액은 소화를 행하는 몇몇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트립신이라는 효소는 단백질에 작용합니다.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에 작용하죠. 그리고 리파아제는 지방에 작용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효소만으로는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즙입니다. 다음즙은 간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쓸개라는 주머니 모양의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지방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작은 조각들로 분해하고 표면을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즙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방과 물에 다음즙을 섞고 흔들면
지방은 작은 방울들로 분해되고 리파제 효소에 노출되는 지방의 표면이 넓어지게 됩니다. 담즙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도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우선 소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쓸개가 자극을 받아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담즙의 일부가 장의 벽을 통해 다시 흡수되고 혈액에 의해 다시 간으로 운반됩니다. 그러면 간은 담즙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쓸개는 단지 저장소에 불과하고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담석이 관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수술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쓸개와는 상관없이 담즙 생산은 음식물이 소장의 첫 번째 부분을 벗어나면서부터 다시 느려집니다. 소장 근육은 앞뒤로 움직이면서 음식과 소화액을 섞게 되는데 이 운동을 분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물은 연동 운동으로 움직입니다. 분절 운동은 이렇게 음식물을 혼합합니다. 확대된 사진을 보면 소장의 안은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소장의 표면에는 융나는 수백만 개의 작은 털이 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해보면 한 개의 융모는 기둥 모양으로 된 수천 개의 미세 융모들로 이루어집니다. 영양분이 이 미세 융모에 있는 상피세포를 통해 흡수됩니다. 융모와 미세 융모는 소장의 표면적을 크게 늘려줍니다. 각각의 융모에는 혈관과 림프관들의 망이 있습니다.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물이 직접 혈액과 림프로 들어갑니다.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긴 아미노산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탄수화물도 단당류 등의 형태로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지방이 흡수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 분자가 흡수층을 통과하는 동안 이들은 서로 결합하여 더 큰 분자가 됩니다. 이들은 소장점막의 상피세포를 통해 림프계로 들어갑니다. 결국 림프에 수송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영양분들이 스며들어가는 모세혈관은 서로 결합하여 정맥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여러 개가 모여 더 큰 문맥을 이루고 간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양분과 소화액과 같은 흡수된 물질들이 혈액 속에서 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간은 영양분을 저장하고 일부는 사람의 몸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당한 형태로 변화시켜 다시 순환시킵니다. 음식물이 관을 통해 소장을 떠나 대장에 들어갈 때는 이미 음식물의 90%가 몸에 흡수된 상태입니다. 대장이 시작되는 곳에는 작고 별로 쓸모가 없는 통로가 있는데 이를 맹장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통로가 막혀 맹장이 붓고 감염되어 맹장염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맹장은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장이 파열되어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흡수되지 않은 물질과 많은 물은 아무런 문제 없이 대장에 있는 결장으로 들어갑니다. 결장이 분비하는 유일한 물질은 윤활제 역할을 하는 점액입니다. 여기에서는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장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끊임없이 음식물의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남은 물은 대부분 흡수됩니다. 음식물은 점차 반고체로 변화합니다. 연동운동은 음식물을 대장의 아랫부위로 천천히 내려보내고 남은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배설물에는 영양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의 소화구조가 매우 복잡한 것은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화기관이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긴장은 소화를 방해합니다. 위가 음식물이 꽉 찬 것을 느끼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과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음식을 취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을 먹게 되면 몸이 뚱뚱해집니다. 소화기관이 아주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놀랄 만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음식을 잘게 분해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원료를 공급해 줍니다.